부산의 중요 문제들을 짚어보는 뉴스앤 이슈 시작합니다. 오늘도 부산시의회 국민의힘 이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지현 의원 함께 하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맞습니다. 네, 이게 입에 올리기도 조금 부끄럽고 창피한데 롯데타워가 깡통타워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죠. 부산시가 최근 24년을 끌어온 부산 롯데타워 건축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최초 계획보다는 줄어든 67층 규모입니다. 고층부 9개 층에는 갤러리와 전망대가 들어서고 저층 13개 층에는 판매 시설이 지어집니다. 하지만 건물을 짓더라도 핵심 콘텐츠 없는 깡통타워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당초 롯데타워는 호텔과 콘도, 판매 시설을 빼곡히 채워넣은 107층 규모 관광시설로 계획됐습니다. 하지만 주거용 시설이 포함됐다는 논란 속에 롯데는 2019년 기존 계획을 전면 철회하고 전망대 형태의 건축안을 내놨습니다. 고층, 중층, 저층으로 시설을 나눴다지만 나머지 대부분은 기둥만 들어간 구조입니다. 중층부 2계층은 라운지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피난구역이고 기기실에 불과하며 제2백화점이고 이거는 롯데 전망대입니다. 단순하게. 롯데는 행정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본격 공사에 들어갈 예정이며 랜드마크 기능을 하기 위한 추가 콘텐츠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우리 먼저 이 의원님 하실 말씀 있으시죠? 네, 저는 롯데타워가 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우리 건축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부산 건축사의 건축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한 72% 정도가 롯데타워 네이밍에 특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또 응답 결과가 있었고요. 하지만 깡통이라는 말은 너무 좀 저는 지나치다. 정말 깡통은 텅 비어 있는 걸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이제 모든 현상을 좀 지나치게 또 비약적으로 비판하는 이런 사회가 돼서 사실은 이런 건축물들을 지어 올리는 게 너무나 지금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쇼핑타워 하나를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향후 부산의 100년을 좀 내다볼 수 있는 랜드마크의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빈깡통이라는 표현까지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지금 오시리아 쇼핑단지와 같이 지금 테마파크가 메인이어야 하는 곳에서 쇼핑타운이 오히려 주객이 전도된 상황으로 되어 있는 반면교사가 가능한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부산의 역사와 그리고 상징성 그리고 신미성까지 갖춘 랜드마크에 대한 시 행정도 함께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꾸 우리가 부산 얘기하면서 서울 얘기를 자주 하는 게 좀 그런데 서울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이제 옛날에 궁도 있고 남산도 있고 또 이제 무슨 타워도 있고. 근데 부산을 상징하는 랜드마크가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이제 아마 롯데타워 이야기가 나온 건데 랜드마크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랜드마크라는 게 언어학적으로 좀 살펴보면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형이나 시설물 등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부산에는 랜드마크가 많아요. 해운대도 랜드마크고요. 또 광안대교, 또 우리가 오래전에 건축했던 용두사항공원, 그리고 지금 건축 중인 오페라하우스도 랜드마크를 자처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어떤 건물을 지을 때마다 어떤 지형을 설치할 때마다 랜드마크라고 자꾸 붙이는 게 저는 사실은 좀 동의하지 않거든요. 근데 랜드마크와는 별개로 이 부산 롯데타워가 지어지면 이제 지하까지 포함해서 70층 규모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나 외국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상업시설은 될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처음에 107층 이야기 나왔다가 67층, 지하까지 이제 70층 가까이 된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판매 시설 늘린 게 아니냐 이런 좀 비판이 있더라고요. 도쿄타워 같은 사례를 좀 보더라도 도쿄타워에도 분명히 상업시설이 존재는 하지만 그 안에 일본의 문화와 역사를 담은 테마파크들이 존재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일본 애니메이션의 대표적인 원피스와 같은 것의 테마파크도 존재를 하고 또 일본 문화를 담은 신사도 존재를 하는 등 단순히 전망대뿐만이 아니라 그 도쿄의 문화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존재하는 롯데타워에 대한 조감도에서는 사실은 많은 것들이 생략이 돼버리고 시민분들이 즐길 거리나 볼거리는 모두 생략한 것이 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듭니다. 판매시설 확충이라는 것이 저는 왜 논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판매시설이 많아지면 그만큼 상업을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수도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분산된 상업시설이 생기면 이제 교통체증 해소나 또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회가 어느 순간부터 모든 현상을 부정적으로 보는데 좀 익숙해졌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여러 현상을 보는 좀 시민들의 자세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논란 말씀을 하시니까 네. 갑자기 걱정이 좀 되는데요. 논란 때문에 계속 지연되어 온 면도 없지 않은데 지금 논란이 그러면 또 이렇게 연기하거나 지연하는 그런 게 될까요? 이미 지금 건축 심의는 통과가 된 상태이고 그리고 24년 동안 끌어왔던 과제인 만큼 속도전도 지금은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롯데 기업에 이제 부산시가 행동을 요청을 했고 좀 강도 높은 제재까지도 가하면서 롯데타워가 이제 시공은 될 텐데 문제는 말씀하신 것처럼 한 기업에서 지금은 주최를 하는 상황인 만큼 판매 시설에 대해서는 인정을 한다고 하셨지만 저는 특색 없이 그저 또 다른 쇼핑몰을 양산하고 백화점 기능을 하는 것을 더 확대하는 부분은 지나치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부산의 상징성과 역사를 담을 수 있고 그런 판매 시설조차도 좀 더 특색 있게 구성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 위치가 사실은 굉장히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위치잖아요. 부산시청이 옛날에 있던 자리고 부산시는 지금 열심히 이걸 갖다가 좀 관리 감독을 하고 있겠죠. 네, 우선 우리 부산시의 건축에 있어서 최고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이제 건축사 출신 강무길 의원께서 지난 임시회 때 시정 질문을 통해서 또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셨고요. 또 서지현 의원님 저희 소속돼 있는 상임위에서 이번 행정감사 때 탄탄하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 때 특히 서지현 의원님 활약을 또 저희가 지켜보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지켜볼까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일단 뭐 기대해보자. 또 응원할 건 열심히 응원하자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는 이제 두 분이 지금 엑스포 때문에 남미를 다녀오셨잖아요. 네. 두 분이 조금 피곤해 보이시기도 하는데 자, 영상 보고 그 얘기하죠. 부산 소리 질러! 오늘 공연이 부산을 더 알리고 세계 박람회 유치에 힘을 보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잘 살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또 부산도 그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기 때문에 세계 어떤 지금 우리가 경쟁하고 있는 나라보다도 모든 나라들이 배울 수 있는 나라. 우리가 가진 차별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배영국의 마음을 얻는 작업들을 계속 이어나갈 겁니다. 우리 두 분께서 우리 시 차원의 그죠? 이 외교를 열심히 하고 오셨는데 그 파나마하고 칠레를 다녀오셨다고 들었어요. 현지 분위기 또 소감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는 이준호 의원님과 제가 또 같은 팀으로 외교를 다녀오게 되어서요. 이번에 파나마와 그리고 페루 리마까지 방문을 해왔습니다. 고위급 공무원들과 국가 정부 기관장 그리고 국회의원들까지 다양하게 만나 뵀는데 부산과 한국에 대한 국가 위상을 저희가 좀 체감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동안 ODA나 문화 그리고 무역 간의 교류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관계가 얼마나 탄탄하게 이루어졌는지도 확인을 하면서 부산을 지지해 주겠다라는 고무적인 응답을 받고 온 상태입니다. 네, 의원님. 네, 이제 페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외교적으로 또 산업적으로 우리 대한민국과 아주 끈끈한 국가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페루에서는 정말 변하지 않는 표심을 저희에게 전달해줬고요. 파나마에서도 여야 국회의원들께서 본국의 대통령께 이제 대한민국 부산을 지지해달라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아자찬성 멘트일 수도 있지만 소정의 성과는 거두고 돌아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BTS가 얼마 전에 Yet to Come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부산에서 대규모 공연을 했는데 사실은 7 우리 멤버가 함께하는 공연은
당분간 보기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해줬는데 효과가 어떨 거라고 생각하세요? 결국 이 엑스포 유치의 성공의 열쇠는 시민의 열기일 텐데 BTS 콘서트 덕분에 부산도 예전의 활기를 좀 되찾았고 아미들이 부산을 찾으면서 이 엑스포에 대한 의미가 한 번 더 상징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시민분들께는 굉장한 열기를 띨 수 있었던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최고였다 생각합니다. 정말 BTS가 부산을 전 세계인들의 축제장으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BTS 멤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과 존경의 말씀을 부산의 정치인으로서 꼭 전하고 싶고요. 하지만 저는 이것이 표와는 직결되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축구 선수 메시를 좋아한다고 해서 아르헨티나를 투표를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BTS 팬들이 투표하는 게 아니라 일국의 대통령들이 투표를 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표랑은 크게는 관련이 없을 거다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근데 지금 처음부터 나오는 얘기가 16대 48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좀 전망이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역전 가능성에 대해서 전혀 없다라고는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보완을 해야 할 부분은 있어 보입니다.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모두 별도로 현재 조금 분산되어서 전략적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 보니 메시지 관리가 통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국가별 전략을 지금 마련을 하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는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BIE 170개 회원국 같은 경우는 경제 규모나 인구수를 떠나서 모두 한 국가가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곳인데 사우디아라비아의 리야드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을 정말 잘 짚어서 전략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섬으로 구성된 나라나 그리고 작은 도시나 그 나라까지도 처음부터 공략을 해서 뭔가 인프라를 세워주거나 투자를 하는 형태로 단기성의 투자로 현재는 지지선언을 이끌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치 전략이라든지 또 공통의 아젠다를 개발할 수 있는 만큼 훨씬 역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6개 대륙에 약 한 200개 남짓한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 전체를 볼 때에 좀 이제부터는 좀 이 지역에 집중하면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습니까? 두 분? 우선은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중남미에 소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네. 정말 대국들이 여론을 주도하긴 하지만 대국이나 소국이나 같은 한 표를 가지고 그렇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때까지 외교적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큰 나라들만 공략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은 그런 작은 나라들의 구미를 당길 수 있는 우리가 전략들을 개발해야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우디는 리야드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사우디 국가 차원에서 한 도시의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대한민국에서 움직이지 않고 부산만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미래 먹거리가 될 엑스포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역이 좀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윤 대통령께서 굉장히 이걸 이제 언급을 가끔 하시고 또 국무총리도 나서서 하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부, 중앙정부 차원의 어떤 게 없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준호 의원님의 접근에는 반대하는 입장인데요. 국가 중앙정부가 주도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 지자체에서 주도권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부산이라는 도시에서 국제행사를 유치를 할 때 주로 중앙정부에서 리드를 하다 보니 주요 현안이나 좀 더 가볍고 기민하고 기능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놓치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대통령실이나 국무총리실이 지금은 컨트롤 타워로 되어 있는데 중앙정부에서 접근하는 방법과 지자체가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보니 생기는 문제점이 있어서 조금 더 지자체가 주도를 할 수 있도록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도시 간의 교류도 좀 더 확대를 시키고 메시지 관리를 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아직까지 완벽한 지방 분권에는 다다르지 못했죠. 아직 사실상 지방 자치의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 부산이 주도적으로 하되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중앙정부의 보조와 또 주도성은 동반돼야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국무총리께서 계속 의사를 보여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실제적인 행동까지 동반되면 저희가 역전하는데 충분한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기장 앞바다를 따라 줄지어 들어선 원자력 발전소. 부울경 지역은 인구 대비 전 세계 최대 원전 밀집지대라는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원전을 끼고 사는 부산은 필요한 전기량보다 2배 이상을 생산해 수도권을 비롯한 타 시도로 보내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기 자급률을 비교해보면
서울 12.7%에 불과한 반면 부산은 212%가 넘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선 전기요금을 지역마다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그 지방은 많이 생산하지만 덜 쓰고 있고 수도권을 위해서 희생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전기의 생산과 소비의 역차별이 계속될 거라고 예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답변에 나선 한국전력은 전기 생산 지역에 소비 시설이 가까이 있어야 한다며 입지 규제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역시 발전소 지역 편중에 문제가 있다고 공감했습니다. 다만 현재 원전 인근 지역의 지원 제도와의 중복 문제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금 원전이 전 세계적으로 볼 적에 원전이 있는 지역은 전기료나 여러 가지 편의 혜택을 받거든요. 우리 부산 같은 경우에도 기장군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사실은 적어도 30km 안쪽은 확실하게 혜택을 봐야 되고 그 외에도 부산 전역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지금 논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혜택을 봐야 되는 입장에는 저는 완전 공감을 하는데요. 이제 문제는 전 시점인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 마이너스 30조 정도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세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정말 올바른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좀 저희가 자본적으로 예산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조세 정책을 변경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무리한 계획 변경은 저는 있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서 의원님. 저는 전기세 차등요금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 지역 및 비수도권의 입장에서 특히 부산의 경우에서는 서울에 공급을 하고 있는 전력을 부산에서 지금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민분들께서 혜택을 받아야 되지 않나라는 부분을 좀 강력하게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을 하는 부분과 또 별도로 디지털 센터와 같이 전기를 좀 많이 활용을 하는 기업을 유치를 하면서 지역 경제도 좀 활성화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국가적 배려를 현재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에서 일부적 인센티브성 지원만 하는 것은 우리 부산 시민들에게는 오히려 조금 억울한 입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이게 원전을 돌리고 난 다음에 나오는 폐기물을 저장하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방송에서도 한번 다른 나라 케이스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지금 발전소 옆에다가 지어가지고 그 위험한 거를 부산 시민이 떠안고 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폐기물 같은 경우는 안전하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하지만 안전하게 관리가 되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불안하고 또 불안한 게 시민의 마음이죠. 그래서 정말 우리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더 관리 감독을 확실하게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불안함을 떠안고 사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됩니다. 그 배려가 이제 전기세 감면이라든지 또 다양한 또 복지 혜택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서지원 의원님 말씀처럼 차등제 적용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나 하지만 지금은 시기적으로 좀 시기상조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원전이 재가동되고 있고 조만간 한전의 전기세도 안정화돼 갈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에 저희가 우리 부산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혜택들을 돌려드릴 수 있을지 자본적으로 여유가 있을 때 우리가 논의를 하자라는 저는 입장입니다. 핵폐기물 저장률 같은 경우는 이미 89%를 초과를 해서 2031년 같은 경우는 포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럼 또 추가적으로 핵폐기물 저장소를 설립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 부분을 부산이 생산하는 전기를 서울이나 수도권이 활용을 하면서 저장소까지 또다시 부산의 위협이나 그런 시민들의 불편감을 초래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하여 지금 지난 10년간 부산에서 서울로 에너지를 보내는 데만 해도 손실 비용이 1조 규모가 넘습니다. 이러한 비용적인 손실을 감안하면서까지 에너지에 대한 비용을 모두가 공통으로 부담해야 된다라고 하면 억울한데요. 저희가 물류적으로도 봤을 때 멀리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유통에 대해서 좀 더 추가를 하듯이 이에 대한 부분도 비용에서는 함께 고민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두 분 고맙습니다. 다음번에 또 부산의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사 포커스인은 부산과 부산의 모든 것을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